40대에 들어서면 보험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보험이 제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게 더 중요하죠.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매달 15만 원 넘게 내는데 정작 암 진단비는 1천만 원도 안 되는 경우, 실수 하나만 믿고 있다가 큰 병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했던 경우, 문제는 40대부터는 건강검진에서 한두 개씩 이상이 나오고, 그때 보험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확 튀거나 아예 가입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은 빈틈없이 챙기는 40대 맞춤 보험 리모델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보험 이대로 두면 괜찮을까, 지금 뭘 바꿔야 하는지 딱 감이 잡히실 거예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럼 뭘 먼저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매달 부담 없는 예산을 정하고, 둘째,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세우는 겁니다. 제가 딱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걸릴 확률이 높은 질병, 두 번째, 걸리면 돈이 많이 드는 질병, 이 두 가지부터 챙기시면 좋습니다. 보험은 불안해서 많이 넣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이것만 똑똑하게 대비하는 게 핵심이에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설계안을 설명드릴 건데요. 보험료 차이가 실제로 얼마 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결과는 놀라워요. A 플랜은 약 15만 원,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B 플랜은 약 9만 6천 원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약 5만 원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겉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년이면 대략 68만 원이에요.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보장을 받으면서도 누군가는 약 68만 원을 더 쓰고 있는 셈이죠. 말 그대로 보험료 새는 구멍을 막느냐 못 막느냐의 차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심사 기준, 즉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질문 항목이 있습니다. 모든 보험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물어봐요. 최근 3개월, 1년, 5년 안에 병원 다닌 적 있나요? 치료나 검사 받은 적 있나요? 이건 A 플랜, B 플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B 플랜은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추가돼요. 최근 6년에서 10년 사이에 입원이나 수술한 적 있나요? 보험사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고객의 건강 이력을 조금 더 길게 확인해서 정말 건강하다 판단되면 그만큼 이용 부담이 적으니까 보험료를 깎아주는 구조인 겁니다. 즉, 지난 10년 동안 큰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전혀 없다면 B 플랜은 당연히 저렴해지고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예전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럼 아예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0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을 했더라도 무조건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보험사에서는 예외질환인 걸 따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벼운 질환이죠. 예를 들면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대장 공종이나 간단한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 해당돼요. 이런 경우라면 B 플랜 가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질환 기준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 꼭 전문가와 함께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예외질환이 아니라면 아예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처음에 일반 보조용으로 가입하고 그 이후에 입원이나 수술 없이 건강하게 지내면 매년 보험료가 점점 할인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실제로 보장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추천 설계안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전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보험료부터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B 플랜 추천 설계안 기준으로 산출한 남녀 보험료예요. 내 나이와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보험료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가입해 있는 보험이나 최근에 받은 제안서가 이 금액보다 비싸다면 그럼 한 번쯤 다시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필요 없는 보장이 포함되어 있거나 설계가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신 금액으로 구성된 실제 제안서를 하나씩 꼼꼼히 설명드릴게요. 끝까지 보시고 내 상황에 딱 맞는 플랜인지 꼭 비교해보세요. 먼저 보험료 난이 면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정말 유용한 기능이에요.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만약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같은 큰 병에 걸리면 그 다음 달부터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힘들 때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보장은 그대로
계속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이게 바로 난임 면제 제도인데요. 잘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보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설계하는 암 진단금 5천만 원 기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수술이나 제자량 같은 유사암은 제외한 모든 암에 대해서 원만한 기준으로 최초 1회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유사암은 각각 1천만 원씩 보장되고 역시 원만한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할 점이 하나 있어요. 암 발병률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대 수명까지 살 경우 남성은 5명 중 2명, 여성은 3명 중 1명꼴로 암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암 진단비는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핵심 보장이에요. 만약 가족 중 암 이력이 있다면 2가지 정보를 추가로 고려해보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통합 전해 진단비. 암을 부위별로 나눠서 보장해주는 진단비예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6개, 8개, 10개 그룹 등으로 나눠서 그룹별로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 전이가 발생해도 추가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암 주요 치료비. 주변에서 암에 걸리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치료비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요즘은 암 주요 치료비 특약까지 함께 넣는 설계가 많습니다. 상품 종류도 많지만 보장 내용과 보험료, 가성비까지 고려했을 때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이 가장 실속 있는 선택이에요. 이렇게 진단비와 치료비까지 준비되면 암 진단 이후에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뇌와 심장 보장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뇌 보장입니다. 이번 설계안에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으로 구성했어요. 지금 보험사에서 뇌 관련 담보 중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이 바로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입니다. 2023년 기준 뇌 질환 환자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은 뇌경색과 기타 뇌혈관 질환입니다. 이 2가지 질환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담보에서만 보장되기 때문에 뇌 관련 보장은 반드시 뇌혈관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심장 보장인데요. 기본 설계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으로 구성했어요. 2023년 심장질환 환자 통계를 보면 가장 흔한 질환은 협심증입니다. 이 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보장됩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허혈성 진단비만으로도 기본적인 보장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만약 가족 중 심장 관련 병력이 있거나 본인이 심장 건강이 걱정된다면 부정맥까지 보장되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 심혈관 진단비는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는 반드시 비교계 설계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뇌는 뇌혈관 질환 기준, 심장은 허혈성 진단비, 필요시 심혈관까지 확장, 이렇게 통계와 가중력을 고려해서 설계하면 내게 딱 맞는 맞춤형 내 심장 보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심장 관련 보장에서는 수술비도 각각 1천만 원으로 준비했습니다. 왜 수술비까지 필요하냐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뇌와 심장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약물 치료만으로는 회복이 어렵고 결국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단료만큼 수술비도 꼭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수비의 장점은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수술할 때마다 보장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심장 스탠드 시술을 받고 몇 년 뒤 재발로 다시 시술을 받더라도 수술비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질병이 재발하거나 추가 치료까지 대비할 수 있는 게 수술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단비와 수술비를 함께 준비하는 조합을 꼭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수술비가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상담 중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실손보험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수술비까지 따로 들어야 하나요?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비용 중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돌려주기 때문에 특히 외래나 작을 수술한 경우 실제 비용보다 낮게 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통화실수는 가입 시점에 따라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로 받을 수 있는 시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실손보험은 대부분 갱신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특히 60대, 70대가 되면 부담이 커져서 해지하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저는 비갱신형 수술비 특약을 꼭 추천합니다. 이 특약은 가입 후 보험료가 평생 고정되기 때문에 노후에도 걱정 없이 수술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결국 실손보험은 이미 낸 비용 일부를 돌려받는 안전방이라며 비갱신형 수술비 특약은 필요할 때 확실히 보장받는 핵심 안전장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기본 질병 수술비 3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이건 거의 모든 수술을 보장해주는 법용 수술비예요. 몇 가지 제외되는 특수한 수술을 빼면 웬만한 수술은 거의 다 커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금액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수비를 함께 넣었어요. 종수비는 수술 부위나 방법에 따라 보장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장점은 흔히 발생하는 수술부터 중대한 수술까지 폭넓게 커버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가상사 수술, 디스크, 맹장 수술부터 암 수술까지 다양하게 포함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어요. 종수비는 간이 수술과 비간이 수술 따라 보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해 수술비 50만 원도 추가했습니다. 저는 사무직인데 상해 수술비까지 필요할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고는 언제든 예고 없이 찾아오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작은 부상도 수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해 수술비까지 포함하면 나중에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결국 기본 진료 수술비, 종수술비, 상해 수술비를 함께 준비하며 웬만한 수술 상황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든든한 설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챙겨야 할 보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에요. 이름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실생활에서 정말 쓸모가 큰 보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가족이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손해를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 말 그대로 생활 속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집에서 물이 새서 아랫집에 천장이 젖었다? 보장됩니다. 아이가 친구 집에서 장난하다 TV를 깨뜨렸다? 보장됩니다.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겠다? 이것도 보장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별책은 있으면 정말 든든한 생활 필수 보장이에요. 단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어요. 물건 파손이나 누수 사고에는 일부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누수 사고는 50만 원, 일반 물건 파손은 20만 원, 즉 작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지만 큰 손해나 예기치 못한 사고까지 보호해주는 튼튼한 안전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보험 솔직히 귀찮고 어렵죠? 그래서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 사고 나고 병 걸리고 그제서야 후회합니다. 그때 든 생각은 딱 하나예요. 아, 진작 해둘걸. 보험은 지금의 내가 내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 안전망입니다. 오늘 영상을 그냥 넘기면 내일도 똑같이 미루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검하고 준비하면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손해까지도 막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책임져야 합니다. 보험 남 얘기 아닙니다. 보험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내 보험이 정말 제대로 준비됐는지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영상에 나온 정보로 우등형파를 찾아주세요. 언제든 문의 주세요.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2년입니다.